네, 문조커피와 함께 향긋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커피 참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뭐 더우니까 또 아이스로도 많이 드시는데 문조커피 이렇게 내려 드시면 거기 또 얼음만 이렇게 싹 넣어 드시면 아주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수 있고요. 또 운주커피에서도 그 콜드브루 커피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또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근데 뉴욕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조금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지긋지긋한 느낌? 지긋지긋한 건 아니고요. 짜증나는 느낌이랄까요? 상대적으로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죠. 뭐 3대 이슈 다 올랐고요. 신고 이슈 다시 났고요. 소폭 하락 출발했는데 장중에 계속 올랐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고요. 골드만삭스가 S&P 500의 연말 지수 기존에 5,200포인트 제시했는데 지금 5,473포인트입니다. 5,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조정하면서 커멘트를 달았는데요. 네. 시장이 너무 강하고 지수가 계속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올려. 피치 올릴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은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요. 여기 보시면 퀄컴 3.2% 올랐고 오라클 2.3%, 네. TSMC 2.7%, 델 컴퓨터 5.2%, 테크죠, 테크. 네. 테크. 그리고 브로드컴이 5.4%. 브로드컴 좋다는 얘기가 사실 여기 댓글창에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M7에 브로드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많이 가네. 예. 애플이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5%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나왔거든요. 4.5% 올랐습니다. 이 기술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인텔 1.7%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 다 올랐어요. 그냥 주요 종목은 다 올랐습니다. 주요 종목 다. 채팅창에 사라고 할 때 살 걸.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요. 네. 특이한 건 엔비디아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 예, 0.68%. 뭐 예. 하락한 것도 아니죠. 130달러이고요. 지금 130달러라는 게 그러니까 1,400달러죠? 예, 그렇죠. 1,300달러입니다. 예. 괜찮네. 예, 이렇게 뭐 계속 오르고 있고 예. 엔비디아는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향 계속 나오고 있고 AI 관련 쪽은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는 반대로 좀 목표 주가 하향 나왔는데 예. 테슬라는 오르고 엔비디아는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인데 그걸 떠나서 그냥 다 올랐어요. 다 오른 그렇게 지금 상승 강하게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프로님이 말씀 주신 대로 계속 올랐는데요. 1번 뉴스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1번하고 2번 뉴스요. 글로벌 투자자들 바이 아메리카 열풍이다. 그런가 그런 봐요. 거예요? 전 세계 돈이 다 가나 봐요, 지금. 그렇죠. 전에 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가운데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렇게 있는 거고 맨날 우리나라의 개미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미국 투자 많이 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겠어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특히 중국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을 텐데 그렇겠죠. 그런 돈들이 다 미국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럽의 정치적 불안, 그리고 유럽은 경기도 안 좋아요. 중국의 경제 부진. 그럼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개월 동안 약 300억 달러의 주식형 펀드에 신규 자금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약 30조가 돌아온 거죠. 그중에 94%가 미국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회사채가 올해 1분기 동안 전년 동기비 61%나 증가한 자금 유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돈이 다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런 것 같아, 진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요. 이게 미국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라고 봐야죠. 근데 한마디로. 진짜 생각해 보면 예, 전 세계에서 투자할 때가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막 어디 뭐 남미니 유럽이니 뭐 많이 얘기했는데 예, 뭐 유럽에도 뭐 이렇게 큰 뭐 호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기업들도 이렇게 눈에 잘 안 띄고 네네. 그냥 이 정도 올랐으면 유럽 시장이 호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올랐으면 그 오른 돈 팔아갖고 예. 빨리 미국 가서 올라갈 친구들 빨리 사는 게 예. 훨씬 유리한 것 같고. 지금 생각이 그런 거죠. 그죠? 현실입니다. 이거는 네. 뭐 진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야,
근데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S&P 500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대표 ETF인 ETF 스파이더 기술 섹터 ETF가 있거든요. 리밸런싱을 하는데 총 운용 자산이 1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비중이 6%에서 21%로 증액을 한다는 거예요. 예. 더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의 자금의 쏠림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설명하면서 1번, 2번 뉴스부터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전부 다들 오르면서 특히나 AI 관련주에서 엔비디아 자체다라는 것에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들이 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쪽이 계속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근데 가장 이렇게 된 거는 미국이 지금 전 세계가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이 그나마 가장 안정적이다. 또는 AI의 대표 선수들, 대표 기업들이 미국에 전부 다 있다.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특히 미국과 중국의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 미국이 소위 리쇼어링하면서 미국 자체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위기인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의 가장 핵심 요인 중에 하나는 누구나 쉽게 전 세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역할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여기 또 한번 탈게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식 시장에서 계속 몸담고 있어야 될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유관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유인책이 있어야죠.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밸류 프로그램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든 돈은 수익이 나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현재 상황을 지금 계속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 지 오래됐는데 네.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또 굉장히 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어디가 조금만 좋다 그러면 글로벌 머니가 그냥 그렇죠. 막 쏠려가는데 전혀 이제 허들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10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개인이 뭐 무슨 미국 투자하려면 이게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는 네. 펀드가 있죠. 펀드가 있고 펀드가 뭐 베트남 펀드, 네. 차이나 펀드 맞아요. 이렇게 펀드가 가서 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거기다 투자를 하고 거기다 돈을 맡기면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뭐 직접적으로 너무나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확산되겠죠. 그렇겠죠. 미국 지금 보통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이렇게 그냥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뭐 계속 뭐 인도도 되고 베트남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된다는 되겠죠. 대로 돈이 금방금방 몰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금방금방 예전보다 훨씬 가겠죠. 빨리. 수익 난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네. 가겠죠. 네, 그런 게 지금의 현상이 있죠. 네, 그렇게 뭐 미국 굉장히 좋았다. 네. 우리 시장 여기 써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했다. 지지부진했습니다.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요. 네. 거래 대금도 별로 없었고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 지난 주에 우리나라 선물 동시만기가 있었습니다. 동시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가 그때까지 좀 사다가 또 다시 파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어제는 그랬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그냥 외국인들 선물 매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 시장이 약한 거예요. 이걸 웹도도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개별 종목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어제 가장 큰 특징은 어제 뉴스 전해드렸던 현대차 인도법인 IPO 이 이슈와 함께 완성차인 현대차와 기아가 역사적 신고가 경신 또는 부근에 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품사들이 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또 새로운 한 섹터가 들어온 거예요 시장에. 한동안은 뭐였죠? 우리 AI에서 네. 우리가 아는 반도체 빼고 섹터로 볼 때 테마로 이룬 군이 변압기, 전력기기 네. 이거 있잖아요. 그랬다가 한 달 이상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화장품 그랬잖아요. 네. 또 하나 섹터가 지금 이제 어떻든 자동차 부품이 좀 여기에 합류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중에는 역사적 신고가 이미 나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분위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시장이 지지부진한 겁니다. 시장이 뭐 종목 단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돈이 막 늘어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장 안에 있는 돈이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요거 차이인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그러면 뭐죠? 연결된 내용을 해야지 딱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으니까 예. 마지막 뉴스 시간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헤럴드 경제에서 올해 한국 증시 거래의 절반이 데이 트레이딩이었다. 그래요. 올해 초부터 6월 13일까지 데이 트레이딩 비중 조사를 했더니 예.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 안에 주식을 판 겁니다. 와. 그날 산 거 그날 판 거예요. 코스닥 데이 트레이딩이 거래량이 58%, 거래대금이 48%. 코스피 데이 트레이딩이 거래량이 57%, 거래대금이 40%. 개인들이 71%, 외국인 17%, 기관이 17% 비중. 올해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가장 높았던 종목 삼성공조, 코오롱 모빌리티, 제주은행, 한국석유, 광전자, 하이스틸, 대형포장인데 모조리 70%에서 80%. 하루에 100주가 거래되면 7, 8주는 그날 사서 그날 다 팔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그날 사서 그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요. 응. 데이 트레이딩 거래 비중이 있는데 2019년 팬데믹 이전에 보면 코스피 32%, 코스닥 48%밖에 안 됐어요. 그 이후에 들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죠. 예. 다시 예전처럼 가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정보를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황 지금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에 있는 자금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규로 들어와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신규의 자금이 시장은 제가 풍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풍선에 공기를 쭉 넣으면 풍선이 부풀잖아요. 네. 공기를 빼면은 풍선이 줄어드는 거고 네. 그게 주식시장의 공기가 돈 아니에요. 돈. 네, 신규로 네, 네. 들어오는. 그게 없는 상태에 있으면 풍선은 일로 불룩했다 절로 불룩했다가 하는 뿐이에요. 그냥. 풍선 어째 구멍은 그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예, 예. 그 공기 안에 예. 여기 잡으면 여기가 늘어나고 이런 거죠.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이게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예. 야, 이거는 일로 불룩 갔다 절로 불룩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단기적으로 거래가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의 부정할 수 없는 대세가 있습니다. 아까 부정할 수 없는 대세가 미국이다. 자금이 몰려가는 것처럼 예. 시장이에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거래는 아니고요. 예. 검색식에 의한 자동 매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대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쭉 주식을 들고서 배당을 노린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롱텀 투자를 그 기업의 성장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야 이거는 예전에는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이 있었잖아요. 전업 트레이더. 예. 이 전업 트레이더들이 제 주변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계로 하는 거예요. 기계로.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얼마 이제 어떤 상황이 얼마 팔고 뭐 이런 걸 이제 예, 해놓고 미리. 예, 그렇게 해놓고 종목에서 검색이나 이런 거 본인들이 하겠지만 이게 딱 해놓고 어떤 가격이 되면 터치하면 매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게 된 거고 시장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계속 통발에 갇힌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전 세계인을 상대로 우리 뭐 주식 캠프 같은 거 해병대 캠프처럼 예. 국장 체험 뭐 이렇게 해갖고 예. 난다긴다는 애들 다 몰려서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수익 게임 하면 질걸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예.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운맛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딴 얘기 좀 했는데 우리 시장은 어제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위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위쪽을 잠깐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2,800포인트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 2,800포인트를 만약에 넘어서면 생각보다 가볍게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실물 지표가 나오고요. 중요한 건 호주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호주 중요합니다. 우리 통화정책 회의에 중요한 거는 일본 굉장히 이제 개별적으로 중요하고요. 우리 미국 바라보잖아요. 미국 ECB도 바라보는데 우리 ECB에 우리 환율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ECB도 중요하긴 한데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 영향을 주는 곳이 캐나다와 호주예요. 캐나다, 호주입니다. 그래서 호주 통화정책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HP 휴레패커드에서 디스커버 2024는 행사를 하는데 이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져왔냐? 젠슨 왕이 참석을 한답니다.
또 한마디 하겠죠. 이 아. 워딩에 따라서 막 주 시장이 되게 많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네, 그거 네. 좀 가져왔고요. 매크로 뭐 미국 좋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휴장이고 금요일 날 동시만기라서 동시만기에는 개별 종목에 미국은 옵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옵션 시장이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이 그래서 네. 개별 종목의 수급 장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뉴스를 보면은 물론 섹터별로 뉴스가 상당히 많지만 지수 단에서 보면 삼성전자 논란이 정말 끊임이 없습니다. 어제도 뭐 오늘 뉴스 가져오지 않았지만 엔비디아 측에서 HBM 3가 아니고 4 내년에 한다는 거 네. 그거를 뭐 빠꾸 맞았다. 뭐 테스트 과정 속에서 뭐 새롭게 해와라고 했는데 그게 삼성전자에서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얘기들이 이게 왜 제가 뉴스를 안 가져왔냐면 확인된 게 아니라서 뉴스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 거는 네네네. 그런 논란들이 막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뉴스가 나오면서 흘러 나오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확정 내용은 하나도 없이 계속 이 얘기만 있습니다. 네. 그런 네. 얘기들만 있는 그러니까 제가 논란, 노이즈라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이제 중요한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에 의한 웹도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인 시장의 추세가 없기 때문에 웹도덕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시장이 웹도덕 현상에 의해서 등락만 하는 시장이라면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래 그러면 난 지수는 지수 플레이는 안 할 거야 종목만 볼 거야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만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1번, 2번을 말씀드렸고요. 3번 뉴스는 애플이 모든 제품을 더 얇게 만든다. OLED 때문에 그래요. OLED 아이패드는 시작에 불과하다. 애플의 모든 기기는 점점 더 얇아질 것이다. 애플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은 내년도에 아이폰 17은 이전보다 훨씬 강조를 했어요. 훨씬 더 얇게 개발 중이고 그렇게 나올 그래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OLED 쪽이 부각이 되면서 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그동안에 방송하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머릿속에는 이 애플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애플 쓰시잖아요. 네. 저도 제 주변에 거의 대부분 저희 집 식구들은 대부분 다 애플 쓰거든요. 저는 뭐 갤럭시를 쓰고요. 근데 이제 가끔 애플 제품을 가지고 서로의 핸드폰을 보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네. 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 핸드폰을 제가 애플 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애플 한 번도 안 쓴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애플 제품이 훨씬 가벼워요. 가벼워요. 갤럭시보다 가볍습니다, 훨씬.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애플 제품을 제가 이렇게 눌러서 해봤더니 터치가 훨씬 좋아요. 근데 전 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네. 이 OLED나 터치패드를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의 부속품을 우리나라에서 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제품은 갤럭시보다 애플이 왜 더 좋은 거지? 제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더 그렇게 하는 건지는 다른 어떤 기술이 들어가겠죠. 네. 근데 좀 답답함이 있어요. 애플이 훨씬 가볍고 터치도 좋고 서비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앱만 좋은 게 아니고 기기 자체에서 그렇더라고요. 아이 뭐 무게가 비슷하겠죠. 아니에요. 느낌이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가볍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 그 항상 궁금했거든요. 어. 항상 궁금했는데 나중에 다루러 혹시 분 오시면은 좀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봐주세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예. 그 뭐 무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게는 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막 이게 정말 이게 느낌충이 아니라 아니 뭐 느낌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막 화면 넘기거나 막 이렇게 자막을 치고 뭐 이렇게 저 타이핑 치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뭐 네. 만지고 뭐 사진 이게 막 네. 할 거 아니에요. 네. 하다 보면 이게 그 갤럭시 쓸 때랑 좀 차이가 저는 약간 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런 속도나 느낌이 있- 터치의 감이 있죠. 예. 감이 달라요. 근데 그 명확히 뭐는 뭐다 이렇게 예, 딱 예. 설명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예, 그게 좀 약간 다른 게 좀 예, 예. 있어서 시장하고 다른 얘기인데요. 네. 제가 그 부분에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예.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계속 궁금했어요. 그게 어, 항상
우리 기술로 그쪽에 부품이 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네, 터치나 OLED 쪽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어차피 우리 회사들이 만드는 건데. 예, 예. 예. 뭐 무게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터치는 확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무게는 아마 이제 그 친구 이제 쓰시는 게 아마 무슨 울트라나 좀 화면이 더 크고 뭐 이쪽이 좀 화면이 작거나 아니면 저 케이스 무게가 또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뭐 그건 네. 그렇다 치더라도 네. 여튼 저도 느끼는 거는 그 터치 때의 네. 느낌은 좀 다르긴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애플의 터치 스크린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죠. 그래서 왜 다르냐. 여담으로 한번 네, 말씀드렸습니다. 여튼 애플이 모든 제품을 더 얇게 만드는 데 예, 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요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애플 기기가 변화가 생기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 소부장 기업들 많다 그랬잖아요. 애플의 벤더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되게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요건 좀 참고를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SK 하이닉스 계속 얘기 나오는데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이거 HBM 얘기 그만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좀 새로운 게 나오면 조금씩만 하는 겁니다. 네. 내용은 엄청 매일매일 뉴스가 이쪽만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거 말씀드리는데요. 연말 기준 웨이퍼 9만 장으로 확대하면서 증설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증설로 여러 장비사들의 발주 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연말 기준 9만 장인데 내년에 14에서 15만 장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 내년 11월 완공 예정인 청주 공장 있잖아요. 이 발주는 내년 초에 할 거고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것은 증착포토 시각의 장비사들의 발주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공급 계약 공시가 전체 매출의 5%가 이 아래는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게 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그냥 주가별로 안 움직이니까 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걸 계속 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5번 뉴스도 비슷한 뉴스예요. 키옥시아가 1년 8개월 만에 낸드의 감산 종료했다라는 니케이 신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낸드 감산이 종료. 예. 2020년 10월 감산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냐면 약 공량 가동률 30% 정도까지 내려간 적이 예. 있었어요. 근데 생산 라인 가동률 100% 하면서 감산 종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낸드 플래시 시장 회복과 주요 제조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재개하고 있다라는 거고 플러스로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장비 업체들과 투자 및 설비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이쪽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요건 6번째 뉴스는 좀 부러워서 가져왔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지금 때리면서 중국 못 쫓아오게 하는 게 우린 맨날 반도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상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에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이 바이오 생명공학입니다. 바이오 생명공학은 이제 중요한 성장 기술이고 성장 섹터이죠. JP모건이 첫 생명공학 사업펀드를 자금 모집을 했는데 아주 빠른 시간에 5억 달러를 추가 유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5억 달러? 예, 예. 이건 처음 했기 때문에 이거 뉴스가 된 거예요. 딴 데는 벌써 이미 많이 했어요. 포사이트 캐피탈은 9억 달러, 골드만삭스는 올해 초에 6.5억 달러. 규모의 생명과학 펀드 조성을 했고 5개 생명과학사에 9천만 달러 정도 투자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JP모건 프라이빗 캐피탈에서 270 제가 한국말로 써왔습니다. 영어로 그냥 똑같아서 270 생명과학 사업 펀드 그래서 270 펀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 최종 마감을 했는데 5억 달러를 아주 빠른 시간에 초과 유치가 돼서 심장대사질환, 종양 및 면역항, 유전질환 치료제 개발사에 투자하는데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 20에서 25곳 정도의 투자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면 JP모건 첫 5억 달러, 골드만삭스는 올해 초에 6억 5천만 달러, 포사이트는 6번째인데 이번에 9억 달러에 마감했다라고 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 돈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왜 이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네네. 제가 부럽다고 얘기를 한 게 우리나라에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쪽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은요 100억이 없어서 기술을 그냥 사장시키거나 라이센스 아웃시키거나 그래요. 맞아.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고요. 또 그 돈이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이런 바이오 회사들은 임상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임상 실험이 돈이 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들은 IPO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뉴스에 그런 게 나왔던데 너무 깐깐해져서 IPO 다 처리한다면서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너무 막 그냥 고평가돼서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투자자를 뭐 손실을 나게 하고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투자는 투자자들의 몫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프로님도 그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이게 기술이 있는 기업들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나가는 걸 많이 해줘요. 맞아. 나갈 수 있는 거. 엑시트를. 의미 없는 네. 상장사가 너무 많은 네, 것 많아요. 같아. 그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예. 나가는 것들을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네. 하거나 아니면 이런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때 IPO 할 때 예. 계획서를 발표할 거 아니에요. 네. 3년 안에 뭐 하고 5년 안에 뭐 하고 그게 안 되면 퇴출되게 그럼 조건을 달든지 그렇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뭐 당연히 우리는 따라가지를 못하겠죠. 네네네네. 이런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R&D를 하고 임상 실험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기업들도 좀 물갈이 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되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퇴출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예.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와 원망과 그것들을 다 들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거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들을 조항들의 규정에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7번째 뉴스는 이건 여러분 뉴스 많이 드셨죠? 알리익스프레스 홈플러스 인수 추진을 한다고 해요. 알리가? 네. 아, 알리 그래요? 중국 본사 관계자들이 13일 날 오후 홈플러스 강서본부에 방문했다는 이게 주말에 뉴스가 나온 건데요. 어허. 제가 이제 안 가져왔었는데 홈플러스 측에서는 해당 건에 확인된 내용 없음 이렇게 됐거든요. 이건 뭐 늘 하는 얘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R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알리가 만약에 들어와서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인수하면서 진입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상당히. 그러면 어디가 제일 다이소가 피해를 많이 받으려나? 다이소랑 그다음에 마트들 전체적으로 다 피해 보지 않을까요? 뭐 그렇긴 하겠죠. 예. 아니 뭐 어찌 보면 피해인지 뭐 경쟁인지 뭐 해서 그렇죠. 보는 각도에 다른 예, 거니까 예, 소비자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우리는 이제 주의장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 물류센터 같은 역할로서도 활용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직접 매장을 열어서 예. 이제 뭔가를 싼 제품들을 예. 많이 깔 수도 맞습니다.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면서 이 보도는 우리나라의 오프라인 이제 마트들 시장에 지갑 변동이 예고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리가 홈플러스 홈플러스도 그래도 여전히 매장이 꽤 있죠. 뭐 많지 않긴 하긴 했지만 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예, 있죠.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아마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홈플러스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긴 한 것 네, 같아요. 안 되니까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맞아. 네, 네.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요건 아무튼 홈플러스 측에서는 아직 확인된 내용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8번째 뉴스 재밌는 뉴스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상승하는 동안 LG생활건강은 오히려 하락했어요. 최근 1개월 동안 주식 저도 아침에 이렇게 봐갔더니 아모레퍼시픽이 한 6.4% 오르는 동안 LG생활건강 13% 하락했어요. 화장품이 요즘 이렇게 좋은데도 네. 연간으로 보면 아모레퍼시픽이 24%가 올랐고 아모레지가 한 21% 올랐는데 LG생활건강 한 10%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네. 매경제에서 보도한 겁니다. 미국 유럽 사업을 아모레는 확대하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중국의 이커머스를 확장을 해서 아모레는 중국 비중이 53%에서 44%로 줄었는데 LG생활건강은 늘렸어요 오히려? 39에서 42% 늘렸다는 거예요. 이거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캡처가 원래 화면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수치를 제가 그냥 쓴 건데요. LG생활건강은 중국 중화권을 39에서 42% 늘렸고 아모레퍼시픽은 53에서 44% 줄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서구와 북미는 22에서 31% 늘렸고 LG생활건강은 27%, 24%로 줄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네네네. 얘는 6.4% 올라가는 동안 얘는 12.4%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그냥 중국이냐 아니냐가 제일 예. 주가를 가는 핵심이었네요. 예. 이 얘기는 뭐 초청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 분위기 파악을 이렇게 못해. 지금 이제 미국이랑 다른 데 늘릴 타이밍 같은데. 지금 중국은 그 고가 화장품 있잖아요. 예. 유럽의 고가 화장품들 다 고전하고 있거든요. 예. 계속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거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홉 번째 뉴스는 아까 10번 뉴스를 먼저 했죠. 아홉 번째 뉴스는 제가 지난번 주말에 한번 드릴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연례 주총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 옵티머스로 시총 25조 간다. 죄송합니다. 25조 달러. 아, 이게 25조 달러예요? 네. 난 맨 처음에 네. 25조는 지금 이미 넘지 않았나 했는데 25조 달러. 25조 달러면 얼마야? 25조 달러 간다. 지금 제일 비싼 데가 3조 달러 아니에요? 예. 거의 25조 달러 간다. 근데 삼경 그러니까 이런 거 믿지 말고 그냥 뭐 그런 희망 뭔 주식 그 경영자들은 계획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보다도 뭐에 관심을 갖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테슬라는 새로운 장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책을 쓰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현재 영화 스타워즈 등에 나오는 로봇과 비슷한 동작을 할 수 있는 옵티머스가 되고 있고 내년에 1,000대 이상 판매할 것이며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시총 25조 달러가 되는 총매제가 될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테슬라 시총 5조에서 7조 달러를 이끌 것이고 결국 25조 달러는 이 옵티머스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예, 예. 테슬라 25조 달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이게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AI는 다 이쪽으로 갈 거예요. 제가 표현을 드리기를 로봇으로 가는데 로봇이 운전하는 게 자율주행이다 이런 표현을 저도 드리잖아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저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지만 예. 이런 비전이라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우리 기업 예. 좀 지도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예.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뭘로 뭐 50조짜리 회사 만들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꿈과 비전만큼은 물론 그게 이제 사기처럼 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앞으로 뭐 인류의 뭐 생활을 바꿀 어떤 기술로 또 어떤 뭐 제품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기업들도 좀 위축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그 표현을 썼는데 저도 동감을 하는데 무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좀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업의 우리 기술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정치든 정책이든 글로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길을 이렇게 갈 거야라는 목소리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좀 어떤 패기 같은 게 좀 우리도 막 지난 몇십 년 전에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있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설령 실패하더라도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예.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래서 더 못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겠죠. 지금 말씀 주신 게요.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또 미국으로 이렇게 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너무 뭐 그렇게. 네. 자, 하여튼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진짜 좀 위대한 기업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충분히 또 있어요.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부각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아쉽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매일 저녁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불닭볶음면을 먹이겠습니다. 뭐 이런 꿈이라도.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